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은 4차 시, 왜 이렇게 안 써져? 사회 1단원 4차 시를 진행을 하고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군요, 이름이. 우리 단원이 이름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민주주의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이 몇 번을 얘기하지만, 민주라는 뜻은, 국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4차 시고 오늘은 교과서 16, 17, 18, 19, 20, 21조까지. 근데 이걸 1시간 하라고? 장난 아닌데? 16에서 21조까지고요. 내용이 좀 길 거예요. 이거 왜 한 차시로 구성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일단 이거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19에 대해서 배웠어요. 4.19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승만을 하야시킨, 그죠? 이승만을 하야시킨 이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4.19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승만이 하야했죠.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승계합니다. 대통령을 이어받는데 되게 특이하죠. 총리가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대통령직을 총리직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4대 대통령을 뽑아요. 4대 대통령을 뽑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이제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실제적으로 총리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각 책임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각 책임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왕보다는 총리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죠. 대통령은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총리는 장면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요. 이름 이상하죠. 장면. 좀 어색하죠. 장면.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장면 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즘에 여러분들 TV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 미얀마에 난리 난 거 알죠? 그래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1961년 5월 16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5.16 쿠데타라고 얘기를 해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반란이죠. 반란. 군사 반란, 군사 정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정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그 대통령과 이제 정부를 장악하는 걸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뭐라고 하냐면 적당한 시기에 민정 이양, 즉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본인이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요. 그래서 1963년에 이제 5대 대통령 선거를 해요. 5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누구랑 붙냐면 아까 대통령 했던 윤보선 있잖아. 윤보선이 한 번 더 나와요. 윤보선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보선을 0.97% 차이로, 굉장히 적은 퍼센트 차이로 이기고서 박정희가 1963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이때 이건 인정이에요. 인정.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 이게 이제 직선제로 바뀐 거예요. 직선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권자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6대 대통령에 또 나옵니다. 이때는 1967년. 이때만 해도 5년 대통령이 아니고 4년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윤보선이 또 나와요. 윤보선이 또 나오지만 이제는 윤보선이 인기가 없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뭐 압도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박정희가 또 대통령이 됩니다. 2번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이 나옵니다. 7대에 또 나와요. 1971년이에요. 1971년. 이때부터 살짝 문제가 돼요. 이때부터는 경제도 많이 조금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일단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뭐라 그럴까, 독재 정치를 좀 심하게 합니다. 독재를 심하게 해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막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고문하고 조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많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을 펼칩니다. 이때 당시에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엄청 나왔어요. 박정희가 또 이기긴 했어요. 박정희가 이겼어요. 근데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럼 이제 부정선거라고 시위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군대로 압박이 심했던 거지. 군대로 압박이 심해서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라도 옆에다 하나 놓을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라도 좀 하나 놓을게요.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 박정희 대통령 어떤 걸로 할까? 이 이미지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장 해가지고 박 대통령의 사진을 하나 놓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사진을 좀 갖다 놓을 걸 그랬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돌아가셨지만 이때 당시에 부정선거란 소문이 되게 많아서 박정희도 어땠겠어요? 불안했겠지.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지.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해 1972년에 바로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유신헌법. 대단하지. 유신이 뭐냐면 일종의 뭐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초인이다 뭐 이런 뜻이야. 내가 신이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막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나한테 반항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은 신이라는 그런 이제 거의 막대한 권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뭐 9대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합니다. 1978년 뭐 의미 있나요? 자기가 신인데. 그래서 78년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난리가 나요. 뭐 부산, 마산 이 지역에 막 뭐라 그럴까?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한다, 민주주의를 돌려줘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시위가 엄청 많았던 거죠. 무서운 시위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이때 당시에 가장 박정희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은 뭐 위에 나왔지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당연히 김대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사진을 좀 보죠.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조금 그래도 이 사진이 괜찮을래나?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도 박정희 시절 사진이에요. 박정희 시절 사진이고,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돼, 사진? 이거 저장이 안 되는 사진인가? 저장되는 사진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이거 많이 늙으셨네. 좀 젊었을 때 사진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젊었을 때 사진이다, 진짜. 됐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때만 해도 이제 김대중하고 거의 라이벌도 아니지. 김대중을 막 구속시키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부산하고 마산에서 이제 대통령 사진을 좀 가까이 봅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산하고 마산하고 시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있으면 박정희의 나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왼팔은 이제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른팔은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 이제 부산하고 마산하고 계속 시위가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가 아팠던 거야, 박정희가. 그래서 차지철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우 다 군대에 동원해서 싹 다 죽여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10만 명도 죽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죽이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유 뭐 자기는 뭐 너무 말을 심하게 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재규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지. 다 플랜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1979년 10월 26일이에요. 날짜가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날짜랑 똑같아요.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를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해요. 암살을 한 다음에 김재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일종의 군사 반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서 바로 체포가 됩니다. 김재규가 체포가 되고요. 김재규가 체포가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아까 9대 대통령까지 5대부터 9대까지 박정희가 했잖아. 그러니까 10대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총리를 하고 있었던 최규하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임시로 맡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1979년이겠죠. 여러분 외울 거 너무 많지, 그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흐름만 알면 돼. 근데 이때 당시에 또 나라가 좀 어수선하니까 군사 반란이 일어나죠. 군산 반란 뭐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군사 반란을 쿠데타라 했어. 쿠데타. 이번엔 주인공이 누굴까? 이번에는 전두환이야. 전두환. 지금 살아 있어요 아직. 전두환 얼굴 보여줄까요? 전두환 얼굴 보여주고. 전두환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전두환은 아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옛날에 뭐 유명한 성대모사 이 사람 성대모사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 본인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성대모사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걸 이제 1979년에 12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2.12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사 쿠데타가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죠. 아까 박정희가 일으켰던. 그리고 하나는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쿠데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규하를 끌어내려요. 최규하를 끌어내린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나라의 분위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시위가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980년, 79년 거의 12월이니까 말이잖아. 그래서 1980년 초에 어마어마하게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봄부터 특히 많은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광주예요, 광주.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 5월 18일부터 뭐 한 5월 27일까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긴 얘기를 교과서에서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선생님의 강의를 복습해 봐도 되고 이런 거는 네이버나 뭐 다른 검색창에 쳐봐도 유튜브에 쳐봐도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 오히려 선생님 그 강의보다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 들어갈게요. 4.19 혁명 이후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이에요. 이승만의 부정선거라고 했어요. 이승만이 아웃이죠. 국민은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새로운 정부는 누구라고 했냐면 윤보선하고 장면이라고 했어요. 1년도 되지 않아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군인들 동원해 정권을 잡아요. 1961년에 5.16 군사정변,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자신의 대통령을 계속하려고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1963년에 한 번, 그리고 1967년에 한 번, 1971년에 한 번 했는데
1972년에 헌법을 또 바꿔서 대통령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고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서 직선제는 직접 국민들이 뽑는 건데 그때까지 인기가 있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직선제가 가능했던 거야. 윤보선 이기고 뭐 김대중 약간 부정선거에서 이기고 근데 이제 질 것 같으니까 간선제로 바꿨어. 간선제는 나랑 친한 사람이 나를 뽑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뭐라 했어요? 유신헌법 72년에 만든 유신헌법은 거의 대통령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5대, 얘가 5대, 얘가 6대, 얘가 7대, 얘가 8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통령은 곧 신인 거죠. 대통령은 곧 신에 가까운 거예요. 유신헌법은 무엇인가요? 물어보는데 유신이라는 말에는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라는 뜻이 있지만 유신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한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 민주적이지 않았죠. 유신헌법 공포식이 있어요. 이게 1972년입니다. 그리고 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서울 시내를 지나다닌 군인들, 이건 이제 5.16 군사정변을 말하는 거겠죠. 1961년입니다. 자, 넘어가서 아이고 선생님 수업 나왔네. 유신헌법을 선포한 후 1972년이에요. 박정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덕의 기본적인 권리도 빼앗는 등 독재 정치를 심하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79년에 한 번 더 대통령을 하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9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다고 그래서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부산하고 마산 지역. 이걸 우리가 부산 마산 시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1979년 11.6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죽였냐면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권총으로 암살을 해요. 이후에 국민은 이제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등장했어요? 빠밤. 전두환, 아까 대머리 아저씨죠. 등장했습니다. 군인들이 또 정변을 일으켰어요. 이게 뭐냐면 1979년 12월 12일 12.12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전 헌법을 고치고 국민투표로 새 정부를 요구하며 세우라고 시위를 벌였어요. 그런데 정변을 국민들 탄압했어요. 이게 이제 1980년에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시위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쯤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게 1980년 5월이에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이라고 하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쓰는 군대라고 이걸 계엄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엄군을 내려서 진압할 만한 상황인가라는 거죠. 실제로 총을 쏩니다. 최근에 재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헬기 조준 사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 이게 뭐냐면 그 시위대들이 많이 있는데 시위대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발포를 한 거랑 물론 이것도 안 좋지만 헬기면 하늘에 떠 있잖아. 헬리콥터가 한 명 한 명을 조준해서 사격했다는 거는 진짜 이건 나쁜 사람이거든. 근데 이거를 전두환이 명령을 내렸냐 안 내렸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결론은 이제 내렸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을 했어요. 이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직접 사망한 사람은 한 19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하면 한 500여 명이 죽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계속 이제 우리나라 광주에다가 이제 그때 공수부대라 했단 말이야. 진짜 공수부대면 엄청 무서운 부대거든. 그러다 보니까 분노한 시민군들이 무기고를 털어서 군대를 조직을 해요.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청에서 이제 광주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남도청에서 무장을 해서 결국 그 공수부대랑 전쟁을 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다 이제 패배를 하게 되겠죠. 군인들은 광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광주에 들어갈 수 없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독일인 기자가 여기에 들어오죠. 이름이
이름이 누구더라. 아무튼 그 독일인 기자가 다른 나라 이제 그 독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알려주게 되죠. 그쵸? 여기 뒤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네요. 이 사람. 위르겐 힌츠페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5.18 운동을, 민주화 운동을 다른 나라에 알리게 되죠.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런 사건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알려졌을까? 전두환은 기자들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신문에 실지 못하게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한번 검색해 줄게요. 전두환 자 보기도 싫어. 어떤 걸 검색해 볼 거냐면 5.18 민주화 학생 운동을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에서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 선생님이 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 다 슬픈 내용이지 뭐, 그지? 이거 봐봐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그래서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 기자 일동 해가지고 사표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안타깝다 이거죠. 이게 참 돌아가신 분이겠죠, 그죠? 이거 봐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시민하고 군대하고 같이 전쟁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쵸? 여러분들도 5월이 되면 다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독일의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페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들어가 5.18 민주화 운동을 취재했습니다. 이거 검색을 해볼게요. 택시 운전사 맞나? 택시 운전 맞네요. 영화 택시 운전사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 세 번째 있는 사람이 그 위르겐 힌츠페터 역을 맡았던 사람인 거죠. 그쵸? 방송 후 국내에도 알려졌고 취재한 내용은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끄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군을 비롯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까먹을까봐 1980년 5월 18일입니다. 또한 정부군과 계엄군에게 시위 중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스스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고 막 서로 그 힘든 상황을 헤쳐가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이죠. 계엄군은 시위에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남도청을 공격해 강제로 진압을 했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울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다시 한번 말합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이라는 사람 기억해야 돼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부당한 정권에 맞춰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생님이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그 5.18 관련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사람 분에 대한 내용이 정말 그 수많은 책으로, 왜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500여 명이니까, 그쵸? 가슴이 아프네요. 2011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장면을 보고 느낀 점을 표현해 보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내용을 써보면 될까요?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독재 없는 민주주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가슴이 아프죠. 시위가 계속되면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늘어났고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들은 전남도청 앞에 가득 메우게 됩니다. 느낀 점, 장면을 하나 선택해서 느낀 점을 써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떤 걸 써볼까요? 어떤 장면을 골라볼까? 선생님은 두 번째 장면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뭐라고 쓸까요? 민주주의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슬픈 내용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통령 욕을 그냥 인터넷으로도 막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다 잡혀가서 진짜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고 아우 나 요즘에 나라 살기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아졌어요. 다 우리 이 희생을 하신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사진을 좀 볼까요? 그래도 5.18 관련해서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5.18 관련해서 이렇게 외국 기자들도 있는 것 같죠? 외국 기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 보면 넘어져 있는 사람은 시민인 것 같고 그리고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는 부상자를 싣고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고요. 참 시위 중인 것 같죠? 이 공수부대에 의해서 실려가는 시민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이죠. 그렇군요. 정말 가슴이 아픈 사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휴대폰이 얘기를 하냐. 이런 사진도 있고. 이거 가슴 아프다 진짜. 사람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이 사람 전두환입니다. 아이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무작정 때리죠. 근데 물론 군인들도 위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긴 안타깝죠. 그쵸? 안타까운 얘기이긴 합니다. 시민군을 조직해서 결국 군인들하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돌아가신 분들인가 봐요. 그쵸?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 4.19 이후에 좀 지워볼게요. 4.19 이후에 1960년이에요.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가 있었어요. 박정희가 끊임없이 자기의 정권 연장하려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고 1979년에 암살돼요. 1979년에 암살이 되고 나서 그해 바로 12.12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12.12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
1980년 5월 18일 날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 이름이라던가 연도, 날짜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야기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영상 자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18 다음에 뭐야? 바로 6월 항쟁인가? 6월 항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